작년 말부터 마트에 가니 농심에서 나온 신라면 툰바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국물 라면은 신라면과 안성탕면, 국물 없는 라면은 비빔면과 짜장라면만 딱 정해놓고 사는 저는 신라면 툰바를 보면서 이건 또 뭐야? 느끼하겠네. 이걸 왜 만들었을까?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처음 삼양식품에서 불닭볶음면이 나왔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인기 있다고 할 때 한번 사 먹어보고 이불량스럽고 매운 이걸 누가 먹어? 했더랬죠. 이너무 글로벌하지 못했던 입맛은 불닭볶음면의 성장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맵고 자극적이고 건강에도 안 좋아 보이는 라면을 애들이 왜 먹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 후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승승장구도 이런 승승장구가 없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불닭볶음면 하나로 삼양식품은 식품계의 엔비디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한다고 삼양식품 주가는 오르너른에 10만 원대에서 이제 1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라면 하면 농심이었는데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농심라면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농심의 주가는 왜 삼양식품판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식품주는 경기방어주, 내수주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농심이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수 중심. 국내에서 라면이랑 과자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불닭볶음면도 전 세계인이 같이 먹어주니까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된 거지.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냥 그런 국물 없는 라면에 머물렀을 겁니다. 게다가 라면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튀겨야 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라면의 핵심 원재료인 밀가루는 국제 곡물가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대부분의 밀가루는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 시장 및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며 라면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밀 생산국입니다. 라면의 면을 튀길 때 사용되는 파뮤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공급량과 국제 유가 등의 영향을 받는데 2022년에는 파뮤 가격이 폭등하며 원가 부담이 심각해졌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파뮤 공급 문제로 파뮤 수출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 파뮤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밀과 파뮤의 가격은 2022년 고점을 찍고 2023년부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농심의 수익 구조가 좀 개선되나 싶었는데 2023년 6월에 농심은 13년 만에 라면값 인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8월에 신라면 등 주요 라면의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었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따라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하게 된 겁니다. 이러저러 상황에서도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워 비용 대비 매출 효과를 극대화하며 고수익 국가를 공략했기 때문에 같은 원재료 환경에서도 영업이익이 증가해 나갔었지만 농심은 그렇지 못했었죠. 2024년엔 슬슬 라면 값을 다시 인상해볼까? 하다가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막는 바람에 라면 가격 인상 기대감에 오르던 주가도 다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춤하던 농심 주가가 3월 들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바닥에서 거래량 뜨면서 뭔가 조짐이 이상한데 싶더니 역시나 다음날 라면값 인상 뉴스로 10% 슈팅을 했죠. 그동안 정부 압박에 가격을 못 올렸었는데 제품 가격을 평균 철.2% 인상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증권 개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고 농심 또한 수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해외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하면 농심이었는데 국내 비중이 높은 농심은 실적이 부진하고 해외에서 잘 나가는 삼양식품은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농심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을 추월당했다고 합니다. 농심의 매출 비중은
국내 62.1%, 해외 37.9%로 내수 비중이 높고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얻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니 농심도 수출에 사활을 걸어야겠습니다. 농심이 내수 시장 위주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라면 툰바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해 이미 아시안 마켓을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호주에선 1,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최대 마트 체인 우러스에 3월부터 신라면 툰바를 입점시켜 판매를 시작, 일본에서도 세븐일레븐에 오는 4월부터 입점해 신라면 툰바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도 세웠는데요. 유럽 지역에선 농심 매출이 연평균 25%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SNS 등을 통해 신라면 툰바를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고 라면 최초로 틱톡숍에 입점을 했다고 하네요. 틱톡숍은 10대에서 30대 중심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채널로 농심이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라면을 콘텐츠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면 툰바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누적 2,500만 개가 판매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월마트 온라인몰에서 신라면 툰바가 판매 중에 있고 오는 6월부터는 미국 월마트에서도 공식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농심이 삼양식품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가격 인상만으로는 안 되고 신라면 툰바의 글로벌 시장 흥행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크게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내리는 거고 많이 내렸으면 오르는 거고 그렇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로남불이 통하는 곳이 주식시장 같다는 생각이고 주가는 그냥 투자자들 심리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는 농심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하게도 블랙핑크 제니가 해외 토크쇼에서 최애 과자로 농심 바나나킥을 언급하고 그 밖에 새우깡 등 농심 과자 얘기를 한 게 농심 주가를 끌어올렸다고도 하는데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3월에만 25%가 올라온 농심이지만 왠지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가격 인상과 신라면 툰바로 공략하는 해외 시장, 그리고 최고의 인플루언서 불핑 제니의 바나나킥 언급. 이러다 바나나킥 해외 수출이 막 급증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올해 경영 지침을 글로벌 체인지 앤 챌린지로 설정할 정도로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농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식품주들은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여겨왔지만 그 룰을 깬 삼양식품, 농심도 K푸드 성장의 수혜를 조금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농심의 해외 라면 수출 데이터를 체크할 것 같습니다. 농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